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해외 IB들도 국내 증권사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시장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어제 노브라증권은 내년 상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5천까지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왠지 안 괜찮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같은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자꾸만 증시 하락의 구실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도 부담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와도 이런 의구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죠.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걱정까지 이런 연유로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사이에 2차 전지 쪽에서는 때 아닌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까지 내연차를 전면 금지하려고 했는데 이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최근까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회복되면 유럽에 공장을 둔 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환호했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도 커 보이죠. 이렇게 시장에서 믿고 있는 센티가 무너질 때 그나마 잡을 수 있는 끈은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 하면 두산에너빌리티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그 신호탄이 될 만한 계약 체결건이 어제 거래소 마감 이후 공시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투자 경고 기간이라서 넥스트레이드 거래에선 반영이 안 되는데 이미 알고 있던 체코 두코바니 계약건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셀온이 아니라 한 줄기 희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모닝콜이 울렸습니다. 썰전 통해서 시장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고용이었죠. 어제 우리 시장도 이에 대한 발표를 기다리면서 좀 경계하는 그런 무드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셧다운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11월 달 실업률을 보면 4.6%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버렸는데요. 벌써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그널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경기 침체까지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지난 시간에도 경기 그쵸? 네. 지표 발표됐는데 이게 침체냐 이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침체로 가냐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 셧다운에 대한 여파가 있었고 그냥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속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용이 둔화가 되냐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실업률이 증가를 했고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살짝 가고 있거든요. 타이트하던 고용이 이제 살짝 느슨해지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연준이 바라던 대로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약간 완화되는 이런 느낌이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크리티컬한 수치라고 보세요? 근데 그 금리 인하를 할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매하죠. 시장이. 좀 급하게 뭔가 수치가 확 변화되는 거를 원하진 않는 것 같고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금리가 실업률 그다음에 고용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실제로 패드워치 보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내년에 동결 가능성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 밤에 있었던 그 고용 지표는 사실 금리에 대한 결정을 자극할 만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변동성보다도 약간 뭐 혼조세로 약간 보이면서 계속 어제 보면은 큰 변동성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계속 위아래로 흔들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증시 자체가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AI 수익성 의구심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BOJ 금리 인상 공포까지 금요일 날 여기까지 끌고 가게 되면 오늘 우리 시장도 막 반등을 하겠다라고 막 향방을 딱 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래일 동안 많이 좀 빠졌기 하락을 해서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좀 강하게 올라간다를 기대하시기보다도 어느 정도 조금 살짝 반등하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거는 이제 그동안 주식 시장에서 지금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감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 뭐랄까요, 뭐 고평가 논란 뭐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다 겹쳐가지고 지금 그죠. 뭐 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여기서 뭐 이슈 하나 나오면은 거기서 좀 봉합이 되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 뭐 나오고 다른 데서 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뒤섞였어요. 네, 이게 지금 섞여가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뭐 대형주들 뭐 투경 붙은 것도 네. 이런 것들도 또 한몫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쨌든 어느 정도 좀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게 막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반등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장은 정리가 안 됐지만 저희는 그 뒤섞인 요인들을 오늘 좀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질문을 드린 분 중에 반도체 이제 하락하니까 조금 쉬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단 한 분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하락 시 매수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상태를 보면은 손이 안 나가요. 그렇죠? 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고리 하나는 내일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서프라이즈 예상하세요? 뭐 실적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네. 반도체 투심 좀 살아날까요? 아니요,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 지금 고평가 논란은 네.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면은 오히려 그냥 그래 원래 디램 가격 때문에 잘 나올 거야 이렇게 끝날 거고. 이걸 레거시 쪽으로 그냥. 네. 근데 만약에 저기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충격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 실적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I 이 고평가 논란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동안 AI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쉬어가는 흐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약간 센티를 건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AI 고평가 논란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와 이거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죠. SK 하이닉스, 뭐 현대, 로템 이런 대형주 중에서도 주도를 했던 종목들이 투자 경고 딱지가 붙으면서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도 막혔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하락을 하는데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할 것이다. 연내 이렇게 어제 밝혔거든요. 그러면 수급 개선에 좀 영향은 줄까요? 일단 연내에 개정안이 발표가 돼도요. 실제 적용은 바로는 안 될까요? 내년부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 1월이니까.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아마 26일 날인가 풀릴 거예요. 네. 예, 24일이었나 26일이었나 어쨌든 지금 대형주들 좀 대부분이 남았어요. 예. 연말 부근 가서 다 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신용미수 거래가 안 된다라는 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증거금이 100%가 필요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인데 지금 하이닉스가 저게 만약 50만 원이 깨지면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 뭐 들어와서 좀 막으려고 열심히들 막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급락이 나오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네. 연말까지는 좀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개정안인데 이게 뭐 이번 달에 당장 적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버티긴 해야 되네요. 네, 지금 버텨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큰 거 한번 뭐 또 다른 이슈 나와가지고 충격 받으면은 쉽지 이제 않죠. 저게 그거거든요. 신용 미수도 있지만 네. 스탁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 번에 다 반대매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좀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고 예. 근데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비는 맞아야 네, 되네요. 일단 이번 달은 좀 잘 버텨야 된다. 예.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저희가 대결을 붙였을 때 이번 주 각각 한 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SK 하이닉스 의견을 복귀해 보면 물론 투경 딱지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ADR이나 금산 분리에 있어서 다른 수급에 어떤 숨구멍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둘 다 아니면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옵션이 나왔네요. 굳이 하나 뽑자면은 저는 삼성전자일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삼성전자는 일단 지금 CES 2026 때 또 뭔가 네. 이벤트들이 있을 거고요. CS 기대감이 참 크네요, 네, 이번에. 그게 가장 크고 예. 또 로봇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년에 또 스마트폰 신형도 출시를 하죠. 요즘에 트라이폴드 폰이 엄청 지금 못 팔아서 안달인데 그 마진이 별로 안 남는다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이 접어야 되니까 너무 저렴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좀 많아서 그럴 것 같고 근데 예. 그거 말고도 갤럭시 S26이 또 엑시노스 적용한 버전이 그러네요.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 예, 또.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지금 하이닉스보다는 네. 삼성전자가 좀 낫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좀 선택을 해달라고 네. 조이긴 했는데 지금 당장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말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으로 중심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궁금합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까지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려 했던 걸 번복하는 결정을 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니고요. 외신의 보도에서 지금 파장이 커진 건데 그럼 다시 어떻게 터널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네.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온 게 ESS 네, 덕분이죠. EV 때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건 맞습니다만 자동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어쨌든 이 완성차가 막 드라마틱하게 확 뭔가 막 진짜 D램처럼 한 2배 정도 올라가고 뭐 이런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AI와 연결되면서 ESS가 부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양극재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네. EV 쪽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ESS도 같이 하는구나. 그럼 AI 산업이 커지면서 여기도 같이 커지겠구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사실 저 소식은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도 그래요? 지금 AI 관련 AI가 묻어있는 섹터가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ESS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저기도 지금 ESS가 붙어야지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도 조금은 소강 상태.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I 고평가 논란, 뭐 같네요. 버블론이다, 뭐 이런 게 정답이 누가 정답일지 몰라요 아직. 그렇죠.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여기가 무조건 맞다, 저기가 맞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증시가 많이 올라온 배경은 AI 산업인 거고 그러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진정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의 문제지 막 이게 끝나가지고 시장이 뭐 끝났다 뭐 이렇게 네. 보는 거는 예.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진정되면은 반등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 쪽은 어떻게 답변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또 AI 인프라의 대장 중의 대장이죠. 전력이랑 세트로. 네. 그럼 여기도 쉬어갈까요? 이게 궁금한 게 네. 어제 거래소 마감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해서 뭐 원자로랑 증기 발생기 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실 다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요즘 시장이 워낙 좀 분위기가 흉흉해서 이 부분이 세론이 아니라 또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게 그 한전 기술이 공시 나왔는데 주가 오히려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전주들 다 빠졌죠, 그때. 근데 저것도 어쨌든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미 됐다. 예, 이미 알고 보세요. 있던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어서 주가에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막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 드라마틱한 급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꾸 기대를 꺾으시는데. 네, 왜냐면 아니 꺾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AI 고평가 얘기 나올 때마다 그렇죠. 다 시장이 AI로 갔던 그냥 거라서. 다 빠지니까. 이거는 어찌서 학습 효과가 없을까요? 이거는 1년 내내 지금 AI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반영이 되네요. 근데 23년도부터 계속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시총,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네. 다 AI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게 원전 같은 경우에는 AI 버블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실제로 구체적인 계약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 BHI, 두산에너빌리티 이번에 또 다시 나왔고요. 그래서 네. 4분기 실적 기대감이랑 좀 이어보는 건 어떤지 뭐 라는 생각이죠. 거기까지 가려면 그래요. 네, 아직 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시장에서 알고 있던 거 말고요. 새로운 수주. 완전 브랜드 뉴가 나와야 됩니까? 네, 그리고 SMR에 쉽지 대한 않은데. 뭔가가 나오거나. 예. 왜냐하면 지금 두빌도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미 저 체코는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반영 되었다라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 그리고 한전기술도 공시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급락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 됐구나. 아, 그러면 오늘 두비를 보시는 관점도 저게 만약에 오늘 올라가면은 뭐 당연히 좋겠지만 네. 힘을 못 낸다. 그럼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 됐구나.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것 중에 AI가 묻지 않은 화장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제 왜냐면- 눈높이 많이 내려갔죠? 네, 2, 3분기 때 보면은 눈높이가 내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드디어 답을 찾았어요. 네, 많이 빠졌죠. 왜냐면 네. 대표적인 게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가 뭐 실적이 못 나와서 빠진 게 아니라 예. 추정했던 것만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2분기, 3분기에 저렇게 충격 받았잖아요. 네. 눈높이가 내려온 거죠. 그러면은 이 정도 이제 밸류 부담을 덜어냈다라면은 여기서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조금만 잘 나와도 주가 확 오를 수 있는 네.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화장품주 안에서는 코스맥스를 탑픽으로 보세요? 아니면 제가 어제 딱 보니까 네. 옛날에 왜 2분기, 1분기 때 핫했던 APR, 달바 네. 여기가 다시 좀 보이더라고요. 특히 달바 같은 경우에는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달바 같은 경우도 지금 저가 매수라고 판단되면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화장품 중에서 저는 봐야 될 거는 대장인 것 같아요. 어디죠? 주가가 안 빠지는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APR이라는 종목인데 APR. 다른 화장품 종목군들에 비해서 APR만큼은 주가가 지금 또 신고가로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홈디바이스 관련된 새로운 제품이 또 나왔고요. 뭐 이름이 어려워요. AGR 부스터 V 롤러헤드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예. 지금 미국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도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유럽 시장.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4분기에는 그러니까 3분기, 2분기 때 너무 힘들었던 섹터.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AI가 안 묻어 있는 섹터. 화장품이. 네, 그래서 이미 지금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네. 감안한다면 4분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안에 대장은 원래 실리콘트였는데 어느샌가 또 네. APR이라는 신예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러면 우주항공 쪽도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이노스페이스가 지금 현지 시간으로 17일 날 발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아마 우리 시간으로 그죠? 한 내일쯤 될 것 같은데 네. 빠르면 오늘 첫 발사를 하고 나면 통상 세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선례를 생각해 보면 로켓랩은 성공적인 발사 이후에 거의 더 갔다.
막 템베거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노스페이스는 네, 그 전철을 밟을까요? 쇠론이 나오기보다도 예. 이 독자적인 개발을 했고 민간 기업이 그쵸. 좀 한 거잖아요. 예, 의미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예, 뭐 만약에 성공하면은 오히려 주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투자 전략을 성공을 어떻게 발사를 하고 나서 들어야 근데 저게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측을 모르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지금 미리 샀는데 빠지면 뭐 실패하면 빠질 거고. 그렇죠. 이제 찾으러 그렇죠. 갑니다. 미리 샀는데 성공하면 오를 거고 예.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사실 본인 상황에 맞게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고 지금이라도 나는 사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당연히 세론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들 로켓랩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가 기회였나 싶었는데 좀 너무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뜨겁지 않습니까? 오늘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저희 앞서서 이제 특집 때도 방송을 해드렸지만 그 기업들 우주항공이랑 엮어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알지노믹스, 요즘 RNA가 진짜 핫하네요. 같이 엮여가지고 막 ST팜까지 네. 뭐 이런 신규 새내기 주에 또 걸어볼 만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군들이 다 예. 요즘에 잘 오르는 섹터에 상장 포함된 기업들이에요. 타이밍이 좋죠. 네. 근데 나라 스페이스도 그렇고 알지노믹스도 그렇고 둘 다 괜찮아서 예. 둘 다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저기 상장하잖아요. 나라 네. 스페이스는. 그래서 우주항공이 하필 또 공교롭게 지금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대표님 나오셔서 네. 설명하셔가지고 네, 뭐 지금 오늘 따라가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첫날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강심장이신 분들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뭐 이것만 뭐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이 변동성을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저 기업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상장하고 나서 진정된 다음에 지켜보고 들어가셔도 괜찮다. 들어가도 괜찮은 기업이다. 네. 예, 좋습니다. 나라 스페이스와 알지노믹스 신규 상장 이야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다뤄봤어요. 조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APR가 저는 화장품 쪽을 오늘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4분기 실적 뭐 또 얘기 얼마 안 나오잖아요.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뭔가 자꾸 AI 고평가부터 시작해갖고 노이즈들이 많으면 오히려 실적 잘 나오고 뚝심 있는 거를. 외국인들 기관들 사주고 이런 쪽들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APR이 지금 2거래일 동안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좀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화장품 쪽 특히나 APR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울이니까 건조하잖아요. 달 봐도 궁금한데 저희 한 종목씩 한번 트래킹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조 본부장 고맙습니다.